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흔히 사춘기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여드름. 하지만 성인 여드름 환자 수도 적지 않습니다. 얼굴에 작은 여드름 하나만 올라와도 하루 종일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 넓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여드름은 이만저만 속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고운미래 네트워크 클리닉 임건묵 원장과 함께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땀과 피지 분비가 심해지는 여름. 여드름이 악화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흉터와 착색을 남기게 됩니다. 여름철 여드름 치료에 대해 임건묵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예. 여름에는 외래 환자들이 보통 어떤 증상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시나요?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여름에는 외래 환자가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아, 네. 이제 뭐 아주 흔하지만 치료하기에는 어려운 또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증세로 무좀균, 즉 이제 곰팡이균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요. 네. 무좀 증세로 병원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항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진짜 잘 씻어요. 라고. 근데 무좀이 걸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무좀이라는 것이 뭐 잘 안 씻어서 생겼다라기보다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너무 억울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이제 땀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면 여름에는 뾰루지도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피부에서 할 일이 참 많아집니다. 이제 더우니까 땀샘에서 땀도 분비해야 되고 피지도 이제 배출을 해야 되고 네. 여하튼 할 일이 참 많아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먼지나 혹은 피지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막히면 배출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안에서 곪고 썩고 해서 이제 여드름, 뾰루지 같은 것이 이런 모낭염 증세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보통 이제 모발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옆에 피지선이 있고 땀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땀을 배출하고 그다음에 피지는 또 이렇게 모발을 따라서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뭐 밖에 표피 쪽에 뭐 먼지가 쌓인다든가 아니면 뭐 화장이 좀 진하다든가 이렇게 나오지 못하면 안에서 썩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또 얼굴에 트러블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럼 얼굴에 생기는 이런 트러블은 어떻게 치료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뭐 외출 후에는 세안을 당연히 꼼꼼히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모공이 막힐 위험이 꽤 높은 여름인데요. 세안마저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막혀서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속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턱 주변, 입 주변 뭐 이런 쪽에 많이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항생제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항생제 중에는 이제 피지 컨트롤 해주는 그런 성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약을 쓰면 좋아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항생제만으로 이제 조절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특히 뭐 흔히 알고 있는 여드름약, 피지 조절제 이런 약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약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약물 치료 말고도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전통적으로 이제 병의원에서 하는 방법이 뭐 스케일링 혹은 이제 필링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공을 막고 있는 것을 걷어내는 거죠. 걷어내서 이런 치료를 하면서 이제 피지선 염증을 풀어주는 성분의 약물을 투입시키는 건데요. 뭐 전기적 영동 장치라고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투입해서 잘 흡수되게끔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필링의 종류에는 아주 많습니다. 사실 뭐 화학 박피도 있고 레이저 박피도 있고 또 자연 추출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각 병원마다 이제 그런 특화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런 뭐 공통적으로 보면 염증성의 그런 피지샘을 파괴하고 또 여드름균도 잡고 그런 기능들은 다 있기 때문에 다니시기 편하신 병의원으로 다니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는 보니까 또 레이저 치료도 많이 하던데요. 네,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뼈를 치료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약물 치료도 하고 또 필링도 하고 또 레이저를 통상적으로 이제 같이 치료하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광역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빛에 민감한 물질을 얼굴에 도포를 하고 또 얘는 흡수시켜서 여드름 뿌리지를 개선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치료의 관건은 이 빛에 민감한 물질, 광역등 물질을 얼마만큼 잘 흡수시키느냐가 치료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MTS라고 해서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통해서 이제 피부에 미세한 자극을 줘서 구멍을 뚫는 거죠. 그래서 흡수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런 다음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발라주고 더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 IPL이라는 레이저를 이용하는데요. 이제 이런 민감한 파장대가 있습니다. 그 파장대를 이용해서 흡수를 증강시켜서 그다음에 피지 조절과 트러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시술은 굉장히 빛에 민감한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광과민제를 쓰기 때문에 시술하고 나서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되거나 그러면 태닝, 얼굴이 까매지는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피지샘과 여드름균을 선택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특수한 파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얼굴에 자국이 남지 않고 자극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이 레이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아쿠아필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필링 방법을 통해서 얼굴 표피 각질을 좀 제거하고 나서 시술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드름 그 자체가 스트레스일 때도 있지만 여드름이 들어가고 난 후에 남아있는 흉터랑 울긋불긋한 자국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일단 여드름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얼굴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으면 또 그것 또한 또 굉장한 스트레스이죠. 네. 그래서 사실 여드름 뾰루지 치료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제 여드름 뾰루지가 남기고 하는 흔적들,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흉터, 착색, 모공 뭐 이런 것도 같이 없애야죠. 그래야 이제 치료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여전히 프락셔널 레이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프락셔널 레이저도 보면 매질과 파장에 따라서 많이 나눠지는데요. 네. 뭐 어비움 야그 레이저라든가 뭐 시어트 프락셀 레이저라든가 뭐 어비움 글라스 레이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 깎듯이 표피를 벗겨내는 방식. 일단은 뭐 여드름이 있고 흉터가 있고 모공이 있으면 표피 자체가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온 곳은 깎아낸다. 레이저 필링이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들어간 곳은 뭐 레이저가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재생인자로 자극해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쓰는 방법이 이제 뭐 신부 재건술이나 뭐 토탈 프락셀이나 뭐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제 바늘을 이용해서 표피 진피층을 정확히 공략해갖고 에너지를 발생해서 이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기존 프락셔널 레이저와 이제 바늘을 이용한 이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주 훌륭한 임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 여름철 트러블을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요즘 집에서 하는 방법 자체는 일단은 세안을 열심히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미세먼지 대란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예. 뭐 외출 시 모공을 맡고 있는 찌꺼기들을 많이 없애주는 게 좋고요. 또 개인별로 보면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10대 때 보면 삼겹살 같은 걸 먹으면 여드름꽃이 확 피고 그랬었는데요. 네. 사람마다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초콜릿이나 이런 단 것들, 그다음에 밀가루, 뭐 면, 각종 면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되고요. 하여튼 그냥 본인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줄이시는 게 좋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사우나를 갔다 왔더니 여드름이 많이 핀다라는 그런 환경도 피하시는, 이게 개개인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적긴 한데요. 예. 그런 것들을 좀 피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부 트러블 관리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뭐 그냥 피부 트러블 관리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그냥 뭐 소감을 말씀드리는데요. 예. 제 경우를 보면 사춘기 시절에 혹은 또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성격이 뭐 이제 좀 소심해지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고 네. 밝은 곳도 막 싫고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 때는 이런저런 치료가 좀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제 상황도 여건도 좋지는 않았고, 하지만 요즘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밝은 성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그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임건묵 원장과 함께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